그러니까 자 13강의 4번부터 다시 정리. 이거 누가 썼어? 조현승 우리 연승이었어요. 글씨도 쪼잔하게. 공소가 9점이야. 이렇게 시험을 보라고. 수학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 맞추지 못하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나? 하지만 많이 맞을 거예요. 믿는다. 13강의 4번 마무리. 가장 강력한 비평들이 많은데 이게 주어야. 뭘 비평하겠냐 하면 과도한 확장이야. 익스텐션이 연장 확장인데 바로 과도한 확장에 대한 비평들이 뭐냐? 그것도 가장 센 게 계산 기술이야. 주어가 여기 복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봤을 때 여기 문법 involve에 s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앞에 단수가 있어도 주어는 criticisms니까 involve. 그럼 결국은 포함한다는 건 앞으로 수능 공부할 때도 involve가 어떤 개냐면 A involve B 하면 A에 B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 비평의 내용이 이거다. 비평이 주장일 수 있잖아. 이렇다는 주장이 비평인데 이게 이제 탈인간화라고 해. D가 들어갔으니까 탈 또는 비인간화. 문제점은 비인간화다. 과도한 기술의 문제점 뭐라고? 비인간화. 그럼 비인간화가 사람답지 못하다는 건데 그 비인간화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디테일 보는 거야. claims랑 arguments랑 같으니까 둘 다 복수를 쓴다. 그래서 이 주장들은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다. 늘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통념이지. 늘 그런 얘기 해왔단 말이야.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는다. 그 사례로 캐나다의 철학자인 일렉트로닉,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기술의 시대, 즉 전자 시대의 캐나다 철학자인 마셜 맥루헨은 이 사람이 뭘 바뀌었어? 그 전자공학으로 발달하는 기술의 지금 발전상을 보고 있었겠지. 이 사람은 심지어 주요한 테크노 유토피아는 지향하는 거야. 유토피아가 우리가 궁극의 지향점이야. 여기 사람이니까 지향이냐. 이 사람은 테크노 유토피안이기 때문에 기술의 비관론자가 아니야. 어? 그건 뭐야? 비관의 반대가 뭐야? 낙관론자인데. 자, 낙관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지. 선택지가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optimistic한 사람이다. optimistic이 낙관적인 거야. 그럼 내용 일치해서 이 사람은 뭐 맥루헨은 is 반대말이 pessimistic이다. 이게 비관적인 거야. 그럼 내용 일치 불일치해서 맥루헨이라는 필로소퍼는 is pessimistic 이렇게 나오면 이 불일치가 됩니다. 이 사람은 기술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냥 기술을 찬양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전개가 돼야 돼. 그래서 그는 또한 모든 것에 대한 비평적 사고자이기도 해. 그 맥락을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국어에서도 그렇고 비문학에서 강조할 때 쓰는 건데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건 반대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찬성하는 사람마저도 지적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돋보일 수가 있지. 어떤 기법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서가 우리 반에서 꼴등이야. 얘가 막 수업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 안 먹혀. 어?
근데 현준이는 수업이 굉장히 좋대. 낙관론자야. 하지만 선생님 수업에서 이건 문제인데요. 이렇게 주장하면 네 말이 더 호소력이 있잖아. 그래서 이 호소력 있는 내용을 기술에 대한 비관론의 호소력을 갖추기 위해서 심지어 낙관론자까지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마저도 이 점은 비판하더라. 응? 비인간화 나야겠지. 그래서 이 사고자인데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등장했느냐? 하지만 그는 비평적 사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우션 경고를 했어. 삽입.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에 경고를 했는데 against는 맞서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야. against의 반대가 for야. 그래서 against 준서 이러면 준서에 반대하겠다는 거고 for 준서 이러면 준서를 위해서 편들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against. 무엇에 맞서서 벌써 경고를 날렸냐면 빈칸 너무 좋죠. 위에 나온 거 재질수.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글에서 이 기술 낙관론자마저도 너무 많은 인간의 확장, 기술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다. 기술 발전 좋은데 투머치 하면 안 돼. 내가 평소에 쓰잖아. 투머치가 뭐야? 너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수학과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풀매러 왔는데, 예쁘게 보려고 왔다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고 속눈썹이 막 5cm야. 선생님 뭐라 그래? 야, 투머치. 꾸미는 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심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맥루아는 아주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왜냐하면 유명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유명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떤 주장? 역적 없으니까 똑같은 주장해야 돼. 이 사람이 심지어는 claimed that 이런 주장을 했는데 모든 미디어의 확장, 인간의 미디어적인 확장에 뭐가 들어?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지. 미디어 확장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써주고 이거밖에 못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미디어적인 모든 확장은 is 무엇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어. 이게 여기 잘라내기 절단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사지절단, 능지처참해. 그러니까 사지를 끊어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몸통만 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지절단이라는 것은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inability가 무능함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결국 아니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자고 한 건데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니까 오히려 사지절단의 즉 무능력의 결과를 나타난 거예요. 누구? 인간의 무능력을 나타난 거지. 여기 중요한 파트야. 그래서 이거 빈칸 아주 이렇게 여기가 아니지. 여기 위에 너무 많은 기술로의 인간의 확장. 자, 이제부터는 예시야.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가졌어.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를 발명해서 가졌지. 그 후에는 우리는 여기가 바로 앰퓨테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잘 걸어다니는 인간인데 자동차가 생기고 나니까 무능의 첫 번째 사례로 뭐 하지 않는다? 걸어가지 않는다. 더 이상. 뭐 가게든 어디든 상관없어. 안 걸어간다고. 응? 자, 또 한 가지는 일단 우리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니까 컴퓨터 커맨드를 있으니까 하드 드라이브가 뭐 하는 장치라고? 하드 드라이브는 저장 장치. 하드가 뭐 1테라다 이러면 내가 파일이나 게임을 많이 그 컴퓨터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야. 요새 이 컴퓨터 몇 테라냐? 요새 테라로 나오지 않아 하드? 수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테라비트 뭐야? 기가. 그미치 뭐야? 메가 아니야? 선생님이 신혼 때 컴퓨터 살 때 컴퓨터 하드 용량이 얼마인 줄 알아? 그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하드가 300메가였어. 응? 개 적었지? 내가 알기로는 1000메가가 1기가로 알고 있는데 100기가가 아니야. 1000기가 아니야? 100기가 아니야? 테라가 1000기가지? 아닌가? 100기가인가? 1000기가가 1테라지? 요새 하드가 테라로 나온다고. 1테라바이트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 어쨌든 저장 장치라는 게 중요해.
그럼 인간은 원래 컴퓨터 이 기술 발달이 없으면 머릿속에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 없어? 기억력이 좋았다고. 근데 컴퓨터 하드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다 뭐 해버려? 저장. 쉽게 말하면 내 휴대폰에 있는 저장 목록도 다 하드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넣어놓으니까 인간의 기억력은 발달하게 퇴화해. 여기서 그러니까 비인간화를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비인간적인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디휴머나이제이션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인간의 능력이 뭐한다? 퇴화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지에 비인간화라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 평소에 비인간 그러면 아 잔인한 놈 이렇게 듣잖아. 그게 아니고 기술 때문에 인간이 잔인해지고 비인간적인 뭐 잔인한 놈이 됐다 이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상실케 되었다. 무능력. 자, 또 한 가지 사례는 GPS 다 알잖아. 하드 나오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은 뭐였어? 나우댓. 박수가 공부 많이 했다며. 나우댓이 뭐야? 때문에. 나우댓은 because. 우리가 이제 개인 GPS 장치를 휴대폰에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이지. 아무도 그들의 길을 그것 없이 자 find way about이 여기저기 길을 찾다. 이 about이 관에서도 있지만 around 개념이야.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go around라고 하지. 들어봤어? go around.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알아 진짜 고3 말은 go around 그냥 돌아다니는 거고. 이거 go about으로 써도 똑같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는다 여기저기. 뭐 없이 그것 없이 찾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봤을 거야. 무슨 의존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기술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은 인간 능력치는 하락하고 있다. 반비례 아니야? 이게 반비례 맞냐? 그래프 그리면 기술이 상승될수록 인간의 능력은 반비례 맞나? 수학 몰라서 그래. 자, 그래서 맥루한의 철학, 이 사람이 주장한 이런 철학의 기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based on 기반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포스트가 뭐? 포스트는 이후라고 보통 외우는데 앞에 어떤 사건을 벗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트 워가 뭐겠어? 전쟁을 벗어난 세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후 세대야. 6.25 전쟁이 1950년대에서 이제 60년대까지 그 피해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었어요. 197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났을 때 이미 전쟁이 다 끝났다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후 세대다. 이게 선생님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기 때 전쟁이 난 거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근데 왜 탈이냐? 내가 방금 얘기했지. 앞에 사건을 뭐 했다? 벗어나서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 보면 포스트 리터레이처니까 리터레이트 우리가 문해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문해력을 벗어나고 있다. 문해력이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왜 그런지 알겠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뭐 때문에 떨어진다 문해력?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바보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 뭐에 의존해? 그런 한자나 무슨 뭐 어려운 문해를 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스크린만 보면 돼. 그 스크린은 뭘로 가득 차 있어? 그림들. 오케이? 아니 소설을 왜 읽어? 웹툰이 훨씬 더 재밌고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프린트 미디어 이게 글이잖아. 책 안 읽는 거. Such as books. 여기까지가 바로 기술의 여러 가지 발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무능력이다. 그래서 가주어 그래서야 더스는 중간에 가주어 진주어 뭐가 가능해졌느냐? 그 확장 들이야 또 복수받은 인간의 faculty 뭐야? 능력이라고 해서 나오지. 자, 인간 능력의 확장 이거 뭘 의미해? 인간이 무능해진 거와 상관없이 인간의 능력의 확장은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 기술이야. 기술이거든. 이 확장 뭘 통해서 여기 나오네. 기술과
생물학적인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 능력의 확장들은 결국은 진짜 인간의 능력 향상이 아니라 bring about 외웠어? 한 단어로 cause. 뭘 야기시킬 것이다. 정답 몇 번이야? 4번. 4번 보기에 보자. 우리가 예상한 게 나와야지. Arrested development. 뭐야? arrest가 원래 체포하다지. 체포한 거야, 당한 거야. 체포당하면 꼼짝 못 하잖아. 그지? 무능해지는 거야. 그 저지된 체포에서 저지된 발달로 이어질 것이다. 바로 타고난 고등 인간 능력의 진화에 있어서. 이건 순수 인간의 능력 얘기하는 거지. 됐나? 여기 안 돼? 인간 능력. 고등한 인간의 능력의 자연스러운 진화에서 계속 진화가 계속 발달해 나가야 되잖아. 결국 인간의 진화가 멈춰버린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dehumanization이라고 처출해 있다는 거지. 이게 잔인해지는 거 아니야. 인간 능력이 무능해지는 거야. 정도 됐고. 다음 14강의 1번. 그 컨디션이 좋았는데 우리 태영이 보니까 그 뒷목이 뻐근해졌는데. 아니야. 너 칭찬했어. 열심히 한다고. 훌륭하다. 착해. 저런 애가 어딨어? 영숙고 직전보강 끝났는데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공부하고 가고 싶다고 지금 일부러 남은 거야. 훌륭하지. 저 놈이 1학년 때부터 선생님 지도를 따랐으면 지금 영어 1등급 찍고 난리 났을 텐데. 아쉽다. 자, sharing meaning and experience. 이거 이제 딱 이 지문 보자마자 그 욕조 속에 빠진 아기가 딱 떠오르는데. 그런 이제 영어 전문 용어로 후킹이라고 그러는데 딱 뭔가 하나 소재를 딱 기억해 놨다가 보다가 이제 욕조 컵이나 애기 얘기 나오면 그 지문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침착하게 다시 읽고 풀 수는 없거든. 내용 전체는 잡았지? 같은 경험을 해도 서로 느끼는 의미는 공유할 수 없다. 반드시 없나? 할 수도 있지. 근데 반드시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은 공유하지만 의미나 감정은 100% 공유하지는 못할 수 있다. 좋았어. 공부 많이 돼 있네. 그래서 3학년이라고 지금까지 시험 대비한 것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잘 기억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옛날에 2학년 때는 뭐예요? 했나? 이게 sharing meanings. 그래서 이거랑 이거 다른 거야. 이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낫이 있어요. 의미도 공유하고 경험도 공유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그저 단순하게 자동적인 과정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자동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저 앞에 두 가지 미닝과 경험은 100% 일치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whenever 언제나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둘 이상이 있어야 뭔가 공유란 할 거 아니야.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뭘 공유해. 그래서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관찰을 하겠지. 특정한 아니면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참가를 하겠지. 어디에? 같은 진행 중인 사건에. 이럴 때면 언제나 부사절. 이럴 때면 언제나 그들은 그것을 모는 하니. 이게 중요해요. 그 이벤트를 경험을 한다고 둘 다. 근데 문제는 경험을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지. 다른 무엇들로부터 관점들로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경험은 똑같이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다? 다르다는 거지. 자, 개인마다의 또 뭘 가지고 경험해? 1번 다른 관점으로 경험하고 다른 자기만의 역사를 가지고 경험한다는 게 뭐야? 자기만의 이력이지. 과거에 어땠느냐. 또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경험한다. 오케이? 뭐 간단하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열심히 하면 내가 서울에서도 강의하고 의정부에서도 강의하면 어느 집단의 애들은 와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요. 그런 애도 있고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뭐야 시험 하나도 모르겠어. 지 혼자 듣도록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도 많이 보잖아. 분명 학교 선생님이 오늘 강의가 수업이 아주 멋졌는데 그 멋진 수업이 끝났는데도 뒤에서 뭐라 그래? 아, 지금 뭐 혼자 떠들어.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지? 문제가 뭐가 있어? 첫 번째, 안 보고 해봐. 첫 번째, 관점이 다르고. 두 번째 뭐야? 자신이 자라온 역사가 다르고. 세 번째 뭐야? 그동안 배워왔던 배경 지식이 다르다는 거지. 자, 이 차이점들, 그래서 세 가지니까 이 차이점들이야. 이 개인마다의 차이점들이 are 가장 글레어는 자결하다, 빛나다. 가장 빛난다는 것은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이런 거야. 가장 분명해진다, 자명해진다. 요게 그러니까 가장 자명하다, evident 또는 obvious 이런 유의 단어랑 바꿔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내용을 보세요. 이런 차이점들이 두드러진다, 자명해진다. 언제 분명히 드러나냐 하면 요거 단독의 분사야. 그 사건에 참여한 개인들이 포함할 때 누구를 그 개인 집단들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누가 특히 유아나 아니면 매우 어린 아이 그리고 누가 어른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같은 경험을 누리는 집단이 뭘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린 애나 애하고 어른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애하고 어른의 관점은 어떨 수밖에 없어. 다르지. 그리고 살아온 길이가 틀린데 경험, 역사도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럼 당연히 배경지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럴 때 가장 자명해지는데 비록 성인이 그 행사를 분사야 마련해주는 성인이 누굴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 행위 사건 그 행사를 마련해주는 어른이 비록 may 알지도 모르겠지만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 사건을 그 애를 위해서 그 행사를 준비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가 뭘 알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야 이거 참 이 차이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렵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약간 전지적 입장의 그 글인데 애를 위해서 목욕이지 목욕 준비해주면서 애 좋아하겠지라는 생각만 한단 말이야. 무슨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애하고 나하고는 관점과 역사와 배경 지식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그걸 in mind, 마음속에 유지하지. 원래 keep in mind가 명심하다거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차이점들을 계속 마음속에 명심하기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그래서 자녀를 위한다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녀가 나와 다르다는 점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응? 소위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야 맛있는 데 갈 거야. 너 진짜 좋아할걸? 아빠 생각했지. 가보니까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지? 남친도 마찬가지야. 진짜 맛있거든. 여기 진짜 좋아 갔는데 남친이 가자고 했으니까 좋네 이러겠지만 속으로는 얘 왜 이래? 그거 뭐야?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서로 간의 역사나 관점이나 배경식이 다르니까 똑같이 느낄 수는 없다. 응? 그래서 선생님 맛집을 잘 안 가. 그 맛집에 가서 맛있다고 느끼는 건 그 출연자들이 가서 그렇게 느낀 거고 내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나도 그때 느꼈던 똑같은 맛을 느끼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의정부의 유명한 평양 먹는 거 난 한 번도 안 봤어. 평양 냉면 맛있냐? 뭐 그런데 행주 삶은 모르겠다고. 자 어쨌든 when giving a bath 그래서 이제 when 다음에 분사구문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목욕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목욕을 준다는 건 목욕을 시킬 때야. 목욕을 시킬 때 a parent 부모인데 이런 거 은근히 잘 나와.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석을 할 때 부모의 경험이 이렇게 됩니다. 부모의 경험이 바로 물놀이를 가지고 있던 부모의 경험이 has been fun. 이 순간까지도 계속 어떤 부모야? 재밌었던 부모. 응? 그리고 또 그 부모의 지식이 무엇에 대한?
물에 대한 원천, 이 물이 어디서 온다는 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의 성질에 대한 disposition, 이것이 provides, 뭘 제공하고 있어? 부모한테는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는 부모지. 야, 애는 욕조에 들어가면 그냥 물이거든. 흐르는 물이거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이 물이 안 흐른다는 건 알지. 애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욕조 속에 들어가면. 그지? 근데 이게 누구 얘기야? 그들의 어딨어? 그들의 지식. 이게 부모의 지식이야. 선행사가 그들이 할 때 계속 이거라고. 응? 그래서 그 부모들의 지식이 물의 원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제공하지. 누구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여기 안 빠져 죽는다. 뭐 일종의 자신감을 제공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후즈가 3번 나온 거야. 이게 싹 다 1번, 2번, 3번 하면서 이게 싹 다 여기 나오는 선행사 부모 얘기야. 이런 부모. 세 번째 부모는 본인의 바디 컨트롤. 엄마가 몸을 통제를 잘 할 거 아니야. 엄마는 성인이니까. 그들의 몸 통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할 것이다. 뭐를 시키는 아이가 안전하게 붙들려져 있도록 할 것이다. 절대 위험에 처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야. 애는 엄마가 잡아줄지 어떨지 몰라. 엄마가 나를 안전하게 받쳐줄지 어떨지 몰라. 엄마 입장에서는 뭐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봐라. 난 너를 안 다치게 할 수 있어. 자신감인데 애는 모른단 말이야. 그게 강아지랑 똑같아. 너 강아지 안을 때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너 같은 무게는 내가 절대 안 떨어뜨려. 자신감 가지고 앉잖아. 그리고 떨어져도 내가 밑에 너 쿠션 깔아놨으니까 너 안 다쳐. 이거 알잖아. 강아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들면 어때? 뭐 이러는 거야 강아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얘 왜 이래? 이러는 거지. 내가 다 잡아줄 건데. 그렇게 확신하는 부모야. 당연히 애는 이렇게 3가지의 자신감이나 지식 있는 이런 3가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 부모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요해도 이 아이는 물놀이 경험에 어떨 수 있어? 무서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나오지? 문장이 길어. 이게 꾸미는 게 다 뭐였어? 이거지. 그리고 관계사절이 3개나 붙었다고. 여기까지. 그럼 페어런트가 주어니까 여기 이게 나와요. 쌤 예상 문제. 이렇게 긴데 여기 뭘 쓰겠어? 나 같으면? 이걸 쓸 거야. 수아야 봐. 딱 찍어줘. 이걸 써줄 거야. 그럼 내 새끼들이 뭔가 주어를 여기서 잡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동사가 있으니까 설마 이게 동사절이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후즈 3개 싹 빼버리고 페어런트 주어고 어딨어? 페어런트 주어고 동사 expect 나와야 돼. 단수니까 expect도 안 돼. 그리고 이어지잖아. 뭐야? 그게 expect가 동사가 되면서 목적어 뭐까지 이어져? to be. 그럼 독한 마음 먹고 서술형 내면 이 파트에 대한 쓰기를 낼 수도 있지. 이거 다 쓰게 하면 좀 그러니까 어디만? 여기 있다. 이것만 딱 쓰게 해도 수일치, 동사 형태 볼 수 있고 목 to까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expect도 목 to거든. 자, 그래서 그 유아가 부모는 뭐 할 수 있어? 기대할 수 있지. 자기 유아도 뭐 할 거다? 그 찰랑거리는 물을 뭐 할 거다? 즐길 거라고 하는데 이게 착각이야. 이게 착각이지 이거. 부모의 착각이지. 애는 부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연결사 뭐 넣어야 돼? 하지만 아이는 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진목적어, 대절로 나온 거야. 내가 니네 고등과정에서 가목적어 뒤에 진목적어는 2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 투부정사하고 명사절 중에서도 대절. 그 이외의 것이 나온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이게 분명해!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아이는 스스로 이거 분명한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뭐가 분명한 스스로? 그녀의 인식이 꽤 어떻다? 다르다. 그녀의 관점이 다르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누구랑 다르다? 성인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
애가 말을 해? 제 관점은 어머니 관점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 어떻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어? 발버둥 치고 우는 거야. 그게 엄마 생각과 어떻다는 표시야. 자기 관점이 엄마 생각과 난 달라, 난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지. 성인이면 저는 별로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바로 너 엄마 생각과 내 생각, 어머니가 아무리 잡아줘도 난 무섭다고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몸부림이란 거야. 아이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 어떻게 표현한다고? 아마도 말을 못하니까 겁에 질려서 뭐 하면서? 울면서 발버둥 치면서 보여주겠지. 자, 그 둘은 결국 우리말로 써도 돼. 경험은 뭐하고 있지만 공유하고 있지만 의미나 감정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답이 규제가 아니고 2번에 있네. 경험은 뭐하지만 공유하지만 그 행위가 갖는 의미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 수능 내일이 시험에서 그런데 수능 대비할 때도 이렇게 연계교재 지문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면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낯설지 않은 지문들이 나와. 조현생이 깝치는 게 저 새끼 1월까지 다니면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거 뻔하네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지문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수능을 못 봐. 영어 지문을 얼마나 많이 소화했느냐에 관점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최소한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자꾸 베이스로 쌓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수능 영어를 영어만 잘해서 푸니? 영어만 잘해서 푸는 건 아니야. 내가 수능 영어 잘 못 보는데요. 걔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게 못 보는 게 아니야. 영어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한 60점까지는 나와. 눈치만 있어. 자, 2번 볼게. 이것도 내가 프린트로 대충 내용은 정리해 줬는데 디테일 봐야 되니까. 마침 디테일이 나오네. 이 디테일은 수식어일 때 디테일 링이 없어요. 수식어 형용사 그냥 디테일인데 상세한 엔트로폴로지컬 문화 인류학적인 형용사야. 연구가 하나 있었어. 일상의 과학적 활동에 대한 상세한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가 솔크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실에서 있었어. 캘리포니아 여기 있었는데 니네 이거 일상의 과학 행위가 뭔 줄 알아? 우리 일상생활할 때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야 해. 하지 않나? 하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마를 씻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눕혀놓는 게 왜 그러겠어? 도마에 물이 닿아서 흘러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간단한 과학 원리로 상추 씻어가지고 채 거르고 밑에다가 받침 놓고 이런 거 다 과학적인 원리야. 맞지 않나? 일상에 우리 과학 많이 쓰고 있다니까. 과학을 많이 쓰고 있어. 그런 일상 과학,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 하는 과학에 있어서 그 과학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 일상 과학적 행위에 대해서.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걸 왜 할까? 인간의 문화를 연구하는 게 문화 인류학이에요. 인간이 문화적 행위를 할 때 과학 원리를 쓴다지. 쓰지. 그걸 연구해 봤는데 참 쓸데없이 연구 많이 하지. 결과를 보여줬는데 명사적으로. 그걸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었어. 가주어, 투 부정사가 진주어. 결국은 이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브루노 레이투어는 묘사했는데 어떻게 해서 과학자들이 도달하는지 elucidation, 규명이나 설명, 완전히 확정되는 거거든. 이걸 극단적인 사례로 둔 거야. TRF에 대해서. 야, 봐봐. 이게 이제 반증법이라고 하는. 반증법 맞나? 우리 일상과학 얘기했지. 일상과학 얘기해 볼게. 얘네 도끼칼 알아? 도끼칼? 네모나고 중식도라고 해서 좀 그럼 뭐 쓸 때 쓰는 거냐?
고기 자를 때 써? 야채 자를 때 써. 칼을 크고 무겁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살짝만 들어도 칼 무게로 채소 따위가 힘 안 줘도 톡톡톡톡톡 이렇게 자르게 만든 거야. 과학 원리가 들어있지. 무게를 이용해서 팔의 힘을 좀 덜한다 했지. 일상 과학이거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최초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굴까? 공로. 공로를 특정하기 어렵지. 또 뭐야? 언제 만들었을까? 이거 처음으로. 어렵지. 일반 과학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쓰는 과학들은 그 날짜와 그 공로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심지어 그런 일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전문적인 과학 분야도 뭐하기 어렵다. 아니 이렇게 TRF 같은 전문적인 영역도 공로와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평소에 데일리 사이언스 관행, 평소에 과학을 사용하면서 이건 누가 최초에 이랬을까? 이걸 특정하기도 어떻다? 당연히 어렵다는 게 주제야. 그래서 이걸 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되겠니 이거야. 쉽게 말하면 TRF가 안 되는데 일반 데일리 사이언스 프랙티스가 어떻게 공로 특정이 되겠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건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적인 과학 얘기를 한 거야. 이것도 어려운데.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규명, 예를 들어서 TRF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이게 호르몬이거든. 동격으로 바로 어떤 호르몬? 분비되는, 시크릿가 비밀도 있지만 동사로 분비시키다야. 분비되는 뇌에 의해서 이 호르몬에 대한 규명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지 뭐라고? 그의 관찰들이 결국은 이끌었다 그 사람을 to, 요번에 1학년 오늘 저기 교자 시험 봤는데 영작 잘 해놓고 여기다가 이거 많이 틀려. 왜 틀려? 추가 전치사.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리드 2가 앞에가 원인 이후 결과인데 이거 전치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 이걸 써야 되는데 영작을 웨이즈를 써가지고, 또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2니까 원형 아니에요? 그랬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다 그랬잖아. 2 다음에 원형에 look forward to ing, 뭐 be used to ing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포함되는 거야. 정리해주면 리드는 아무것도 없이 2가 나오면 이거 전치사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설명할 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고 했는데, 이게 2가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는 결과가 명사로 나와요. 동사면 ing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 오케이? 자, 그런데 리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리드 A, to B 할 때 이것도 전치사면 여기 명사가 와. 이것도 명사야. 그래서 이건 뜻이 뭐였어? A를 B로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이 뭐였어? 리드 목적어 to V니까 자칫 A 목적어 to 다음에 또 명사가 쓸 것 같지만 이 원형으로 쓰게 되면 이게 목투구문으로 주어는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게 기본이야. 여기 지금 리드 힘 나오고 to 다음에 뭐야? 명사지. 그래서 이거는 이 해석으로 결국 그의 관찰이 그 사람을 확신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어떤 확신으로 이끌었느냐? 바로 동격. 뭐라는 확신? 일련의 관행들이 널리 여겨진다. 다시 그 관행들의 많은 관행들이 널리 여겨지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외부인들에 의해서 여겨지는 많은 관행들이 있어.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만큼 잘 어떤 것으로 보여? 외부인들에 의해서. 자 봐봐, regard가 예전에 공부할 때 regard A as B가 A를 B로 여기다였지. 그럼 수동태가 되면 A, B, regarded as B지. 그럼 분사가 돼서 요것만 나오면 뭐뭐로 여겨지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regarded 다음에 as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건 삽입이야. 누구에 의해서? 외부인들에 의해서는 잘 못했다고,
정돈돼 있다고 여겨지는 관행들. 아직 동사 안 나왔어. 관행들. 그리고 논리적이다. 그리고 일관성 있다. 라고 여겨지는 무엇들이? 일련의 관행들이 실제로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수정 하나 할게. 이게 전치사구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해석을 편하게 할 때는 그냥 많은 관행들 그러면 되는데 관행들의 덩어리라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주어가 body라고. 그래서 여기 동사에 뭐가 붙었어? s가 붙고 consist는 자동사로 구성하다가 아니고 구성되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게 쉽게 하면 남들 눈에는 멋지게 구성되어 있고 아주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따지고 보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 알고 보면. 자, disordered. 무질서한 배열들. 여러 관찰들에. 남들은 외부인들은 보면 잘 정돈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 무질서한 그 배열들이라고 관찰들에. 어? 그 무질서한 배열이 나오니까 무질서한 관찰의 배열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위드위치 그걸 가지고 무질서한 배열을 가지고 선행사는 건 배열이야 배열. 그 무질서한 배열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뭘 생산하려고? 질서를 생산하려고 개고생하는 그런 무질서한 선행사 배열. 이 배열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럼 과학자들도 아직 규명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지. 라는 확신으로 이끌었다. 그랬더니 그는 그의 관찰이 그는 말했다. 그의 관찰이 이런 확신으로 이끌었다. 아, 알고 보면 외부인들한테 멋지게 조직되어 있는 그런 관행들이 실제로 무질서한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라는 무엇을? 라는 확신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그는 뭐한다? 말한다 이렇게 된다. 괄호 큰 거 열었고 큰 거 닫았고 컨빅션 나오고 괄호 나와서 괄호 닫았고 끝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괄호 열고 괄호 닫았고 됐냐? The final consensus. 그래서 최종적인 합의야. 컨센서스는 만장일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정형화, 포뮬레이션, 공식 같은 거야. TRF라는 거. 그렇게 무질서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포뮬레이션이야. 최종 합의, 정형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정형화, 포뮬레이션이 되면 그때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해? 이걸 과학적 뭐다? 사실이라고 발표하겠지만 발표는 했어. 이 형성이 등장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야. 특정 시기 아니면 어느 시기. 썸타임이라는 것은 그것도 막연하게 1968년 1월과 1970년 1월 사이면 몇 년 간격이야? 2년이라는 긴 기간 어느 가운데 있겠지 이렇게만 추정이 된 거야. 벌써 데이트가 추정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한 날짜가. 데이트 얘기했으니까 이제 공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그 노벨 의학상의 절반 1977년에 이 발견에 대한 노벨 의학상의 어떤 절반이 어디로 갔어? 공유가 돼버렸어. 혼자 독차지한 게 아니야. 솔크 집단하고 또 다른 경쟁 그룹 뉴올리언스에 있는 오케이? 그게 바로 가로 내용 빼고 그러니까 솔크 집단하고 또 다른 뉴올리언스 경쟁 집단 사이에 공유되었다는 것만. 거꾸로 얘기하면 둘 중에 누가 메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둘 다 가져 이렇게 되는 거지. 애매하니까. 자,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게 나눠줬는데도 인간은 이기적이지. 나눠줬는데도 끝까지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어? 서로 질 거라고 하겠지. 그래서 하지만 각각의 이 두 경쟁하는 집단들은 강력하게 느꼈다. 본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만이야 이게. 본인들만이 디저브 뭐였어? 받을만 하다. 자격이 있다. 단독의 공로, 단독의 공로를 받을만 하다고 느꼈어 본인들은. 그리고 또 뭐라고 느꼈어? 다른 다른 그룹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심지어 그 상의 일부도 저 새끼들 왜 주는 거야? 서로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
썸타임으로 시간 특정이 안 된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크레딧 나와서 공로 특정이 안 된다가 이어지는 거야. 나중에 순서 문제 풀 때 이렇게 참고하면 돼. 수도원이야 수도원? 구도자 2명 있네. 응? 신기하지. 조선이 옛날에 네가 이렇게 졸았는데 안 졸고 좋은 애들 보니까 희한하지. 박수와 일희 일비 하시네. 지난 시간에 파이팅이 넘치더니 오늘은 또 갔어. 어떻게 된 거야? 전저 나는 거 모의고사. 알겠어.